예,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조종 행동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프로킹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마 11번째 동영상의 프로킹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실제 개별적인 조종 행동은 제가 준비한 건 마지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러한 조종 행동들을 섞어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섞어서 쓸 건가, 이때 생기는 문제점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고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블락킹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이 조종 행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약간 지금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가 하나 있고 포식자를 피해 다니는 어떤 무리들의 움직임들을 표현했는데요. 무슨 날파리 같기도 하고요. 자연스러운 어떤 무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 거의 하나의 개별 행동을 살펴본다든지 기껏해야 대형을 이루는 그런 대형을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집단 알고리즘입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요. 개체들이 이렇게 막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뭉쳤다가 이런 모습, 그리고 또 뭐 몇몇 애들은 이렇게 무리에서 벗어났다가 또 다시 무리에 또 합류하기도 하고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로직을 만들어서 풀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보통 프라킹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또한 보이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 알고리즘을 처음 창시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레이놀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지금 배울 무리짓기 이 프라킹 알고리즘은 영화에서 여러분들 군중 시뮬레이션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뭐 떼거리에 무슨 전투씬이라든지 전쟁하는 장면이라든지 벌떼가 날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개미 떼들이 막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가 보통 군중 시뮬레이션, 크라우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아주 클래식한 전통적인 이러한 군중 시뮬레이션의 기반이 되는 것이 지금 배울 이 프라킹 알고리즘입니다. 실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사용한 곤충 시뮬레이션도 이 프라킹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곤충학자들이 1차원상에서 움직이는 1차원, 2차원상에서 움직이는 개미들이 3차원 공간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문양을 개체들이 떼일지어서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했다고 해요. 관찰했더니 각각 개체들은 사실 복잡한 어떤 방식을 취해서 그런 군중의 때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몇 가지 규칙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형성된다, 아름다운 움직임들이나 패턴들이 형성된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프라킹 집단 행동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세 가지의 단순한 규칙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단순한 규칙들이 결합되어서 방금 본 것과 같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곤충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바로 집단 행동이 결합, 코헤이션이라고 부르는 건지, 결합, 그 다음에 분리, 세퍼레이션, 그 다음에 정렬, 어라이먼트,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인간들도 무리지어서 움직이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복잡한 시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길 걷는다고 생각하면 세 가지 형태의 우리 고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리적인 것도 이것도 적용이 돼요. 사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결합입니다.
막 무리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서 수근수근 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쟤네들 뭐 하고 있지? 궁금하죠? 집단에서 이제 나 혼자 이렇게 도태되어 있거나 빠져 있는 듯한 느낌, 그 소외감. 그래서 보통 우리 심리가 이제 이쪽으로 향하죠. 도대체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심리적이든 어떤 그 물리적이든 이렇게 모여져 있을 때는 나도 이 무리 속에 소속되고 싶은, 포함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실 이게 결합입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까이 결합되기를 원하느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고 해요. 어느 이상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심리적인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군중과 결합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소속하기를 원하지만, 또 어느 이상 가까워지는 것은 되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 분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정렬이라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 하늘 위에 어떤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럼 나도 이렇게 있다가 저게 뭐지? 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겠죠. 정렬이라는 것은 어떤 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다수가 띄고 있다면 나도 그 방향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집단의 정서, 그런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한 교실에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는 사람 한 명을 앉혀놓고 나머지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짜는 거예요.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 A가 맞다고 생각하면 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정답이 정답이 맞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A예요. 답은 B예요. 만약에 답이 B라고 했을 때, 자, 터무니없는 A라는 답을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A가 맞아요 라고 손을 든다면 어떨까요?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B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 다 A라고 하지? 라고 하면 슬그머니 나도 이제 이 소속에 포함되려는 욕구가 생기죠. 그쵸?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성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정렬의 어떤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세 가지 말한 우리 행동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물이 지어 있을 때 그 무리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결합, 너무 가까워졌을 때는 분리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한 방향성일 때 나 또한 그 방향성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 결합, 분리, 정렬이라는 이 세 가지 단순한 어떤 규칙의 행동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아까 본 것과 같은 형태의 이런 형태의 지금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포식자가 있는데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좀 속도가 느린데 이건 랜덤하게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냈을 경우 예입니다. 자, 이런 식의 행동들 만들어낸다. 자, 그럼 각각의 집단 행동의 요소들을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종임 결정할 때는 모든 개체들에 관련돼서 영향받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해놓은 이웃 반경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 이웃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들과의 관계로 나의 어떤 움직임들의 영향을 갖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콜리전 관련된 내용, 충돌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태그라는 걸 썼죠. 그래서 어떤 반경 내에 들어와 있는 어떤 장애물에 대해서 고려했는데, 마찬가지로 태그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템플릿을 만들어져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반경 내에 들어온 녀석들에게는 태그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언태그 하겠다, 이게 태깅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세 가지 행동을 다 온 시켜서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온 시킬 건데, 뭐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라도 온 돼 있으면 이것들을 태그하겠다라는 이런 실행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내용 봅시다. 분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도식화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실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동작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반경 내에서 있을 때 다른 녀석과 이제 분리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코드를 그냥 보시면 쉽습니다. 자, 고려 중인 음반기의 벡터를 정규화하고 이웃하는 것과의 거리로 나눈 후 조정이 매도한다. 말이 좀 어렵죠. 자, 하나씩 코드를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이웃들 하나하나 이제 검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아야 될 주체가 하나 있고요. 그 이웃들 검사할 때 이웃과 내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 경우 아니면서 이웃들이 어떤 일정 반경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 태깅되어 있다. 이때 뭘 하냐면, 먼저 이웃이 하나 있다면 이런 이웃이 두 개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웃의 포즈, 그 다음에 비클의 포즈에서 이웃의 포즈를 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백이죠. 벡터죠. 어디서 어디로 가는 벡터입니까? 이제 잘 아시겠죠? 자, 이웃에서 나로 향하는 벡터입니다. 결국 자, 이웃에서 나로 향한 벡터, 색깔 좀 바꿔서 볼까요?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그냥 지워졌습니다. 자, 컬러를 조금 바꾸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웃이죠. 이웃에서 나로 향하는 벡터입니다. 이런 방향성의 벡터를 구하고, 이 to agent입니다. 자, 하나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뭘 했냐면, 이 to agent의 벡터를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크기 1인 벡터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to agent의 length, 이 길이죠. 이 길이로 나눕니다. 이 길이로 나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녀석은 지금 보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거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할게요. 길이가 어느 게 더 짧습니까? B가 더 짧죠. 그러면 이 A의 길이로, A라는 경우에서 A의 길이, A라고 그냥 할게요. A의 길이로 나눈 경우와 B의 길이로 나눈 경우, 이 벡터를 갖다가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벡터, 이 소문자 A, B라고 할게요. 이 크기가 1이잖아, 그쵸? 방향성은 다르지만 어느 게 더 큰 값을 가집니까? 거리가 먼 게 큰 값을 가질까요? 이 결과가 반비례하잖아요, 그쵸?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자, 이러한 여러가지 녀석들의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스티어링 포스, 힘에다가 합쳐요. 처음 힘은 0일 거고, 자, 이 힘을 합치고 이 힘을 합치는데, 자, 이 크기를 갖다가 1로 만들어 놓고, 자, 멀면 영향을 적게 받고 가까우면 영향을 크게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녀석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먼 녀석보다. 그래서 가까운 녀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도록 만들고요. 그 힘이란 것은 이 가까운 녀석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공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완전 거의 반대 방향이지만, 이 두 가지 힘을 갖다가 합쳐버리면 아마 뭐 이쪽 방향이겠죠. 자, 이쪽 방향, 지금 이거보다는 좀 작지만 이쪽 방향으로 이 녀석이 좀, 얘보다는 이 녀석에 더 영향을 받아서 더 멀어지려는 힘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떤 반경 내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갖다가 밀쳐내는 힘이죠, 사실은. 얘가 나를 밀쳐내는 힘들, 거리에 반비례하게 가까운 녀석일수록 그 밀쳐내는 힘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내가 가까운 녀석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느 방향으로 멀어지는, 분리되려고 하는 그 속성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힘을 갖다 다 합쳐서 반환하는, 그게 이제 분리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렬입니다. 정렬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어떤 녀석들이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얘 하나를 기준으로 봅시다. 얘가 만약 절대적인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이, 자, 이러한 방향성을 갖다가 비슷하게 뛰도록 만들어내는 방법이 정렬입니다.
그럼 이번엔 방향에 관련된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헤딩 벡터를 가지고 놉니다. 헤딩 벡터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웃들 다 검사합니다. 색깔 바꾸겠습니다. 이웃들 갖다가 하나씩 검사하는데, 물론 비클, 현재 내가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면서 이웃들은 다 어떤 반경 안에 태깅되어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이웃들의 녀석들이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런 방향성을 띄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있는 헤딩들 갖다가 다 더합니다. 그 말은, 자, 이 앞방향 벡터죠. 이 앞방향 벡터에 대한 이 숫자 값들 갖다 다 더한다는 거예요. 자, 더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이웃, 지금 더한 이웃들의 카운트를 갖다가 다 일단은 몇 개인지 개수를 세알립니다. 자,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4개겠죠? 네, 4개에 대해서, 자, 이 헤딩 벡터들 갖다 다 더합니다. 만약에 이웃들이 0개 이상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자, 그 이웃의 카운트로 지금 다 더한 헤딩 값을 갖다가 나눠줍니다. 평균을 취한다는 이야기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이쪽 방향이 좀 우세하잖아, 그렇죠? 얘는 거의 상쇄될 거니까 아마 이런 방향성이 평균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이 방향 벡터가 이 방향입니다. 자, 이걸 갖다 그림을 갖다가 이 끝에 일치시킬게요. 그래야지 계산하기 편하니까. 자, 평균 벡터를 이 위치에다 일치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비컬 헤딩에서 에버리지 헤딩을 뺍니다. 둘 다 벡터죠. 벡터 빼기 벡터. 예, 벡터의 차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A 벡터 빼기 B 벡터라는 것은 A, B가 있을 때 B의 끝점에서 A의 끝점을 향하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색깔도 바꿀게요. 비클의 헤딩이 이거죠. 자, 이 끝점에서 에버리지 헤딩, 이 끝점입니다. 를 향하는 이 벡터를 힘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자, 이러한 힘이 과해지니까, 자, 이게, 자, 그런 식으로 이 움직임 자체가 이쪽으로 도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지금 우리가 뺀 것들 에버리지 헤딩에 넣어서 이게 이 결과값이 에버리지 헤딩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 그냥 힘입니다. 내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힘은 에버리지 헤딩 빼기 MP 비클의 헤딩.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오히려 명확할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false 갖다 리턴하면 되는데, 변수 하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가 에버리지 헤딩이냐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결과값은 벡터 2D로 false 힘을 갖다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얼라이먼트, 즉 방향성에 있어서 서로가 가장 평균의 방향성으로 나의 방향을 갖다가 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정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합입니다. 결합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떨어져 있을 때 뭉쳐지는 힘이죠. 한 곳에 뭉쳐지는 힘입니다. 자, 이 뭉쳐지는 힘은 어떻게 생성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웃한 것들의 무게중심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를 바로 넘어가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클이 하나 있고 그 반경 안에 여러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좀 약간 치우쳐져 있다고 봅시다.
이런 녀석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 갖다가 돌면서 뭘 하고 있냐면 나 자신이 아니면서 자 어떤 반경 안에 있는 것들 뭘 하고 있습니까? 위치 값들을 다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이 각각의 위치 값들을 다 더해서 자 센터 오브 매스 라는 변수에 넣고요. 마찬가지로 이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개수가 5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합니까? 이 5개의 위치 값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평균을 구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평균 값이 이 정도니까 뭐 이런 값이 평균 값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뭘 하느냐? seek 행동을 통해서 스티어링 폴스를 갖다가 반환해서 받아냅니다. 그 말이 뭐죠? seek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내가 그 다음 위치에서 물론 그 다음 위치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고려를 해서 뭐 seek 행동을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냐면 자 이 가운데로 가는 이 힘을 갖다가 그 다음 타이밍에서 이 녀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다음 타이밍이 여기 있을 거니까 자, 힘을 여기서 이제 가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갑니까? 자,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이렇게 다른 녀석과 무리지어 있을 때 다른 녀석들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내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힘들 갖다가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게 바로 결합 행동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각각 행동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뭘 이용했죠? 다시 정리하자면 분리는 가까운 녀석들한테 가까운 녀석이 나를 밀쳐내는 힘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웃들은 나를 밀쳐내려고 합니다. 힘이 이렇게 가해진다고요. 자 그런데 가까운 녀석이 밀쳐내는 힘을 더 강하게 반영해서 전체적인 평균적인 힘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반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녀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었고 정렬은 이 헤딩값 중심으로 이웃하는 녀석들이 어느 방향에 향하고 있는지 그 평균을 구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이제 뭐냐면 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자 그런 힘을 만드는 거였고요. 결합은 자 이번에는 뭐냐면 위치입니다. 위치하고 있는 지점들이 평균적인 위치 지점들을 향해서 내가 그 위치로 가려고 하는 결합하려고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 분리, 정렬, 결합이라는 세 가지 힘을 합치면 무리짓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리짓기는 이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웃하는 것들 반경을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반경 내에 없어요. 자, 이런 경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얘는 계속 어떤 녀석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배회하기 알고리즘이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배회하기 알고리즘을 막 돌아다니게 만들다 보면 어느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무리를 만나게 되면 무리에 이제 소속하고 그 다음에 분리되고 정렬되는 그런 행동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기 무리부터 고립된 녀석들에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녀석들은 이 녀석들을 찾아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세 가지 이제 우리가 다뤘으니까 이 세 가지가 다뤄진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아까 그걸 그냥 볼까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뻤으니까. 여기는 지금 조금 응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포식자를 피하는 우리가 회피하는 알고리즘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 것을 보시려면 어떤 녀석이 우리에서 이탈한 녀석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녀석들 예, 합치지죠. 우리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자, 이런 녀석들이 합쳐지는 이런 녀석들 얘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분리되려고 하고 그래서 한 방향성을 이루면서 이렇게 움직임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의 무리로 결합되려는 이런 행동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그 얘를 갖다가 얘로부터 도망치려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된 겁니다.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실제 지금까지 배웠던 조종 행동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아까 본 얘처럼 포식자를 피하는 행동을 만들어낼지.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